돌파구는 뭔가 마련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종섭과 맞닥뜨리면 이종섭은 바로 이제 윤석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촉박해요 너무. 예. 그래서 한 2주, 1주 정도만 이렇게 이종섭 이슈로 가버리면 네. 상황 자체가 뭘로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만약에 혹여나 이종섭 장관이 뭐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해서 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봤는데 이종섭 장관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 주 여론사를 했는데 변함이 없어. 그럼 이제부터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들어온 것 자체가 더 이슈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아까 김준일 에디터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면 기사가 나오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참 사실 아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총선을 굉장히 총선이 가까워진 그런 시기에 굳이 이종섭 장관을 그 장관급 인사를 차관보급인 대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급하게 내보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근본적인 궁금증을 국민들과 기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해찬이랄지 뭐 이런 도태우랄지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은 그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될까요? 큰 영향은 안 미칠 거예요. 그래요? 큰 영향은 안 미치는데 장해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용산의 얘기를 들어서 출마한 듯 약간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겼어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 도움이 될 것이냐. 물론 본인은 이제 내가 단독으로 행동한 것도 아니고 나는 용산에 충선을 당하는 사람이다. 이걸로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부산 수영이 예전에 2008년에 박형준 후보가 이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는데 그때 공천 파동 나면서 친박연대에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유재중이었나 그때 이겼어요. 박형준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산 수영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은 한국으로 서울로 따지면은 서울 강남 같은 데인데 그렇죠. 느낌이 그거예요. 강남에도 이제 압구정동 쪽은 구강남이잖아. 그리고 저기 도곡동은 신강남이라고 하면은 해운대는 도곡동 느낌이에요. 거기는 약간 그리고 여기는 약간 압구정동 느낌이에요. 근데 그 보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보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이제 장해찬이 나온 건데 문제는 장해찬은 첫 번째로 그때 2008년 친박연대하고 다른 게 일단은 장해찬 본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너무 높고 그렇지.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그때는 이제 친박연대에 대한 짠한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이명박이 너무한다. 공천아 학살하고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게 보수 진영에 약간 그런 짠한 정서가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높은데 윤석열 용산을 내가 등에 업고 여기서 해보겠다? 그렇죠. 보수에서는 지금 야 잘못하다가 이거 민주당한테 어부지리로 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약간 견제 심리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죠. 장해찬은 쉽지 않아 보이고 도태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기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도태우는. 이게 지금 저 참 집권 여당이 힘든 게 오늘 또 저 보수 신문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대통령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번 선거는 꼭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권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또 용산과 일정 정도 거리 두기를 해야 돼. 대통령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용산과 거리 두기를 해야지만 유권자들이 스윙 보터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합리적이구나 그러면서 좀 표를 찍어주는 그런 입장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와 달라. 확실히 척을 졌어. 그리고 서로 갈등 관계가 맞아. 이렇게 대해서 그때 성공을 했단 말이지. 이명박 정부 내에서 성공을 해서 의석수를 좀 따내고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랑 결이 달라. 윤석열 밑에 있었던 부하 느낌이 아직도 굉장히 강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척지고 완벽하게 갈등을 해서 서로 간에 뭐 딴 길을 가겠어. 그리고 그게 혁신이야.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힘은 그 대통령실과는 달라.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짧고 그동안의 이미지가 너무 그 대통령실과 같이 묶여져 있는 그런 이미지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고 나서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본인이 90도 인사라는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던 그런 분위기가 그렇죠. 있었고 그 이후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그 사실 지도부, 그 최고 지도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만 그 메시지만 쭉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여당이 집권을 할 경우 그 국회 권력을 장악할 경우에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지 않았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좀 아바타로서 좀 민주당을 공격하는 최선봉장 역할, 그러니까 그 정도 인식이 지금 사람들의 맞아요. 이미지에 네.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남은 시간은 많이 없는데 지금 용산과 치 받아봐야 사실상 이제 내부 갈등 외에는 이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그 뭐 슬로건이나 이런 게 국민의힘은 합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은 합니다. 베낀 거냐 막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일합시다, 일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정말 소수 정당이라서 일을 못했느냐라고 하면은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근육 과시를 많이 했어요. 하고 싶은 거 시행령 고쳐서 법 안 지키고 다 막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다 행사하고 그러니까 짠해 보이고 이런 게 1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잘 안 먹히는 거. 그것도 있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수그리고 약간 이런 게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근육 자랑을 많이 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이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머리에 상상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겠다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제대로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가 그러면 일하겠다라고 하면은 야 그럼 더 많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려고 하나? 다수당이 돼가지고 더 많이 박정훈 대령 구속시켜가지고 수사하려고 하나? 뭐 이런 거만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겠다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 와중에서 그냥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레토릭 자체가 되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할 때도 소비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뭔가 결정을 할 때 이성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감성적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뭔가 왠지 끌려서 삼성이나 LG를 선택을 할 때도 왠지 삼성을 선택하고 싶어, LG를 선택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 같은 경우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국민의힘이 맞아, 또 민주당이 맞아 뭐 이렇게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좀 짠해 보이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강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의 돌풍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이제 경향신문의 이대근 전 이제 이대근 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비판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조국 이 돌풍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뭐 이건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별로 안 좋아하는 내용인데 이재명은 본인이 희생을 하지 않고 본인 주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데 조국은 본인이 희생을 했다라는 거야. 이거에 사람들의 공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다. 순교자, 희생자 이미지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조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상당히 그게 이제 희석이 됐다라는 상쇄가 거예요. 돼버렸지. 그리고 어쨌든 조국 장관이 굉장히 많이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과의 진정성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공격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조국이 저 정도 사과했는데 다른 사람들 윤석열이나 하는 걸 보면은 야 조국은 양반이구나 사과도 하는구나 그렇지, 약간 그렇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선거 기간에 뭐 박지원 원장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고개 쳐들면 선거랑 골프는 고개 쳐드는 순간 맞으신다고. 맞아요. 지금 이 오만함, 이건 이종섭에 대한 감정선도 그렇거든요. 이종섭을 보내는 게 사람들이 제하는 거는 국민을 개돼지로 하나? 우리를 바보로 하나? 이거를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약간 이게 분노의 정서가 굉장히 강하고 이제 오만해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심판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부 여당이 좀 고민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